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이 우크라로 이제 용병을 보내게 되면 유럽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위안부를 두고 섹스 슬레이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밀리터리 슬레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노예. 유럽에서는 이미 군사 노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위성 국가인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해서 유럽을 침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걸 하나로 엮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렇게 중국이 이제 만악의 근원이 되니까 요즘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군사 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 핵 폭격기 기지를 만들고 있고요. 호주에 원잠 기지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호주에 아주 병참 기지를 크게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괌 일대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공군기지를 다시 살려내고 아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을 이제 정확히 규정해서 낙인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모는 전체주의 코드라는 얘기를 만들었죠. 중러북이. 그래서 이건 중국 특색 공산 전체주의, 그다음에 러시아의 석유 가스 마피아 전체주의, 김가족벌 신성혈통 전체주의, 이란 신정 전체주의. 그래서 얘들은 전체주의 코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도권 학자나 관료나 군인이나 정치인이 이걸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이제 그 단어의 뜻에서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순간 대량 학살자고 히틀러, 폴포트, 스탈린 같은 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단어로 상대방을 부르는 순간 다른 걸 못하게 돼요. 그냥 전쟁에서 죽여버려야 돼. 그게 그런 뜻의 단어가 돼요. 그래서 너무 전투적이어서 이 단어가 널리 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실된 표현이지만 너무 전투적이어서 이게 찬밥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백모가 만드니까 뭐 맨날 그런 단어만 만들지 뭐. 그런데 여기 이제 요즘 보니까 아주 정식으로 이름이 제대로 붙었어요. 크링크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국내 언론이 좀 공부를 하면 지금 좀 썼죠. 한 두어 달 전부터 아주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제 굉장히 그걸 이제 유행을 타고 있는 단어인데 한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독일 국영 방송이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썼어요. DW가 이게 약간 빼딱한 데가 있거든요. 주요 매체들이 지금 앞다퉈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링크라는 건 차이나의 C, 러시아의 R, 이란의 I, 그 다음에 노스 코리아의 NK 그렇게 해서 크링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가 됐냐? 크링크의 두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브랜드, 이런 낙인을 한번 이렇게 찍히게 되면 이거 온전할 수가 없죠. 그냥 걔 크링크 두목이야. 아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북한,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 근데 그 두목이 중국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DW에서 이게 독일 국영방송이 이렇게 원래 전투적이질 않아요. 약간 빼딱한 데도 있고. 근데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 엊그저께입니다. 크링크는 글로벌 질서를 전복시키는 중인가.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이 크링크란 단어가 얼마나 요즘 이제 트렌드가 됐는지 폴리티코 크링크 그 다음에 DW 또 크링크 또 이건 또 다른 DW예요. 그 독일 국영 방송 그 다음 영국의 라디오 방송 타임즈 라디오 크링크 S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ET Now라는 데서도 크링크 실제로 읽어보면 그 다음에 The Week라는 데서도 크링크 에버랜드라는 데서도 크링크 사우스 아시아 모니터에서도 크링크 그 다음에 포린 팔리스에서도 크링크 퍼스트 포스트라고 빼딱한 인도 매체인데 거기도 크링크 아틀라스 리포트도 크링크 뉴스위크도 크링크 폴리티코도 크링크 유라시안 타임즈가 빼딱한 데인데 여기도 크링크 다 이젠 크링크예요. 국내 언론만 아직 이거를 소개를 안 해서 오늘 이제 백모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지가 한 두어 달밖에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전체주의 코드라는 그런 근사한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안 써왔었는데 알면서 왜 안 썼냐? 제가 만든 단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대방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순간 때려잡아야 된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전향을 해서 크링크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나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까 이 유라시아 타임스 같은 데서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워싱턴에서 미국 정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냐?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예, 군사지정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은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내느라고 오늘 한 1시간 걸렸어요. 제가 이런 걸 잘 검색해요. 예. 이 사람은 뭐에서 사는 사람이냐? 테크놀로지 추세 및 경제 변화 예측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조단위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화두는 뭐냐? 패턴이라는 것은 사물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어떤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파괴되냐. 이게 이 사람의 평생 화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북한의 그 핵과 탄도미사일에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에 충격을 받고 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해서 이 단어에 도달한 건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유튜브에 이분이 출연을 했어. 근데 보세요, 조회수가 450회. 그런데 날짜를 봐야 돼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이때 이미 크링크를 써요. 그러니까 백모는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한참 지나서 전체주의 코드란 단어를 이 사람은 거의 3년 전부터 쓴 거야. 그러니까 졌다. 원조입니다. 원조. 예. 이 사람 책 이거 아마존에서 상당히 서평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패턴 퓨처라는 책이고요. 원래 이 패턴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둔 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인터뷰를 한 몇십 절짜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로부기의 연관을 눈치챈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었다. 내내 실패를 거듭하던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실험에 연속해서 성공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였다. 패턴이 파괴된 것이다. 새로운 패턴이 등장한 것이다. 패턴이 만들어지거나 패턴이 파괴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이유가 있다. 이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 끈끈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크링크라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게 됐다.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말. 아까 그 불과 450회 조회수를 기록한.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어서 그 따님이 인터뷰어로 나왔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 2가 된 거예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백모가 예를 들어서 차이나 디커플링 뭐 이런 단어 만들었었다.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되더라고. 저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훨씬 더 그 자리를 잡은 사람도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이것이 옛날에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썼다. 이런 말을 크레딧을 안 붙여주잖아요. 백모가 아무 크레딧을 못 받는 거 전혀 이제 섭섭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그 뜻이 뭐냐? 아, 중국은 크링크 두목이야. 이렇게 이제 브랜드 혹은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그러면 얘들이랑 어디서 맞서지? 제일도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 시어터, 대립의 그 전구는 제일도련 전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는 제일도련 밖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확히 표현하면 제일도련과 중국 사이의 버퍼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국이 급발진해서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제일도련이 이렇게 가지를 친 거예요. 위에 와서 Y자로. 이게 백모의 그림입니다. 이건 제발 좀 백모를 크레딧을 누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도련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엮인 끈이라 한 군데서 터지면 다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국은
크링크 두목으로 이제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낙인이 찍혔다고요. 이 정도 낙인 찍히면 이게 유럽에서도 이제 막 아까 폴리티커 유럽이라고요. 아까 DW 독일 국영방송이라고요. 유럽에서도 이 낙인으로 중국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이거 못 벗어나요. 그럼 크링크 두목과의 싸움, 중국과의 싸움은 이 시어터가 대립은 시어터가 어디냐? 제일 들은 전체라고요. 이 지금 붉은 선 전체가 중국과의 그 대립이 일어나는 전장터 혹은 싸움터가 돼요. 그래서 이거 메가 시어터입니다. 이 시어터가 근데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태평양 전쟁 때 일제와 연합군 사이의 시어터랑 똑같습니다. 형상이. 예. 80년 전과. 여기서 이제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쟤들은 그 무슨 증상이 있냐면 엉터리 질문을 퍼뜨려서 가짜 딜레마로 우리를 혼란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만에 침공당하면 한국이 대만 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럼 또 열심히 순진한 사람들은 가서 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대만에서 만약에 침공이 나겠다 그러면 한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언제 북한이 뭔 짓을 저질렀지 몰라. 서해에서 중국이 뭔 짓 저질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대만 인근에 그 해양 통로가 막히니까 우리의 그 경제 활동에 엄청난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해야 되냐? 한반도 및 그 한반도 인근 해역과 공역에 초집중해야 돼. 그리고 대만에는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는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일도 바쁘다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 뭐라 그래? 축구에서 그 역할 맡아서 하잖아요. 축구에서 뭐 그런 전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 베이스로 하는 전술. 이게 지역 베이스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을 잘 맡으면 돼요. 한반도 및 그 인근을.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저희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 예.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국에 옵니다. 그거 찬성하십니까?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하고 주한 미군이 무려 3만 명 가까이 있는데 미군이 어디 주둔할 때요. 육군 위주로 2만 5천, 2만 4천 공군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주한 미군이. 그렇게 몰빵해서 주둔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범위에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진영의 듣보잡인 그 엘브리치 콜비 같은 자, 그 조선일보가 띄운 자, 조선일보가 이 사람이 앞으로 트럼프의 그 저기 뭐야 국가안보 보좌관 될 사람이다라고 우리한테 구라친 사람, 구라친 그 자 같은 자가 주한미군 방패도 된다라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은 이게 육군에 편중돼 있는 약간 이상한 편제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육군이 이렇게 강한데 주한미군으로 보나 한국군으로 보나 아니 일본군이 왜 들어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그럼 일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예, 한반도 인근 해역 및 공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어도 부근에서 남해 또 동해 그리고 그 해역 위의 공역. 그래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일본의 가장 큰 기여는 뭐냐면 주일 미군기지, 주일 유엔사 기지를 제공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유엔사 기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여기서 노란 기지는 상당히 중요한 성격의 기지예요. 노란 기지는 요코다 공군기지, 근데 요코스카 해군기지 이건 미군기지 중에서도 핵심이죠. 사세보 해군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오키나와 후텐마 해병 항공기지 이런 거는 미군 기지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지가 이제 5개가 있고요. 그다음 약간 좀 격이 떨어지는 기지가 2개가 있어서 7개가 이게 유엔사 후방 기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미군 기지들도 여기랑 연관돼서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기여는 주일 미군 기지와 주일 유엔사 기지를 제공하고 방어하는 것. 이걸 중국은 이걸 공격할 테니까 일본은 그럼 영토로 공격당한 거니까 원점 타격 반격을 해야죠.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불이 난다고? 일본도 그것만 해도 일본이 지코가 석자야. 근데 무슨 놈의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가짜 질문을 던져가지고 엉터리 질문을 던져서 그 가짜 딜레마로 우리를 빠뜨려요. 쟤들이 아주 잘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놓고 뭔가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 백모가 같이 진실을 밝히면은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백모의 얘기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또 확 부풀려서 그걸 또 물고 들어와. 아주 그러니까 머리가 부정직하고요. 이렇게 눈이 완전 이렇게 빼뚫어져 있고 마음은 더 비틀려 있고 좀 그렇습니다, 쟤들이. 에이, 뭐 그러고 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주한 미군이 왜 육군 위주일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주한 미 육군은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을 접수 해방하는 옵션을 미국이 들고 있다. 그거 잊지 마.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함부로 도발하지 마라는, 그러니까 서로 맞물린 강력한 억제력, 도발 억제력인데 그 억제력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잘못 도발하면 그냥 밀고 올라가서 접수 해방시켜 버릴 거야, 임마. 바로 그걸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또 다른 의미는 그런 한국이란 군사질이랑 또 엮이니까 이 주한 미 육군이 이게 딱 중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가 돼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건너와요. 주한 미 공군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산에 제51 전투비행단, 군산에 제8 전투비행단이 있는데 다 합쳐봐야 F-16CD 구형 60여 대라 그러는데 과연 CD인지 아니면 바이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걸 미국이 업그레이드 한다 그럴 때 우리한테 계속 알려줘 가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특히 한국 쪽의 상황은 잘 안 알려줄 거예요. 이게 중국과의 그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주일 미군은 주한 미군과 달리 주한 미군은 한국의 방위라고 딱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주일 미군은 미일 안보조약 제6조에 극동과 서태평양 전체의 사실은 극동과 그 영내, 그러면 서태평양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극동에 걸리니까. 극동과 서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은 주한 미군과 존재 이유가 좀 달라요. 그래서 주일 미군은 해군, 공군, 해병 위주입니다. 육군은 이렇게 한 열 몇 개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의 역할이 뭔가 이렇게 쭉 보면 커뮤니케이션, 통신이거나 로지스틱스, 병참이거나 그다음에 뭐 포트 퍼실리티, 뭐 항구 관리, 뭐 이런 그 시설 관리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투 부대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한국은 주한 미 육군은 이건 전투 부대잖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가 전구는, 그러니까 메가 시어터는 이제 그 제1도는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북동쪽에 있는 한반도 정구를 딱 보면 결국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감당을 하죠. 근데 주한 미군은 육군 위주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대만이건 남중국해건 어디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여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컨틴전시에 집중합니다. 그건 뭐 VOA 같은 데 나오는 그 전략가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의미가 뭐냐면 북한을 접수 해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 언제든지. 저 아래서 전쟁 났지만 우리는 너희를 노려보고 있어. 너희 함부로 움직이지 마. 핵 가졌다 까불지 마. 뭐 김여정이 핵 보유국 앞에서 남한과 우크라이나가 감히 대들고 까부냐,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마. 그냥 핵으로 만나, 현무 5로 만나 맞아서 돌아가시긴 마찬가지야. 이렇게 북한을 접수 해방하는 태세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냐면 중국 심장부 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 긴장 강화, 긴장 악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 육군 무기 중에 중거리 타격 무기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 육군이 달라지고 있어요. 군사력이, 성격이. 최근엔 육군은 원래 그냥 땅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육군이 중거리 타격 능력을 운영하잖아요. 미 육군의 중거리 타격 능력은 하나도 안 갖다 놨다고요. MDTF에 해당하는 거, MDTF라는 건 다영역 임무 여단이죠. 그 여단 단위로 돼 있는데 브리게이드 단위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이 한 5개쯤 있는데 괌이 이제 하나 들어와 있죠. 그 중에. 근데 MDTF에 해당하는 거, MDTF가 예하 부대가 많아요. 작은 부대들이. 그 예하 부대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타이폰이다. 그러면 타이폰 부대는 이제
지상발사 SM-6 지상발사 토마호크를 가지고 500km에서 1600km를 때린다고요. 안 갖다 놨어요. 여기 필리핀에 갖다 놨는데. 왜냐? 여기 갖다 놓으면요 서해는 못 다니지. 그 다음에 베이징이건 어디건 작살나는 거죠. 한국에서 1600km 쏘면. 그리고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죠. 한국이 갖고 있잖아. 한국이. 그러니까 미군은 그냥 안 갖다 놓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 또 갖다 놓으면 한국이 안 갖다 놓은 것 중에 이제 더 갖다 놓으면 그게 2,500km 나갈 텐데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LRHW. 그거 갖다 놓게 되면 한국에서 쏘면 저기 그 감숙이나 신장에 있는 그 ICBM 사일로 때린다고요. 그걸 갖다 놓으면. 미국 안 갖다 놓지. 근데 미국은 이런 육군 무기들이 전부 수송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태반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타이폰이나 LRHW 전부 수송기 운반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안에 한국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짐 꾸려갖고 수송기 채워갖고 여기 갖다 놓는. 그러니까 미국이 미리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인력 체제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죠. 한국에는. 미리 갖다 놔서 중국을 자극할 거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심장부 타격 능력 유지예요. 이 주한 미 육군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상상 그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 여차하면 북을 올라가서 접수 평정해 버리겠다, 해방시키겠다라는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의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주먹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만약에 MDTF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다영역 임무 여단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니까 다영역 임무 여단이죠. 거기서 사용하는 무기를 수송기로 딱 치러다가 딱 채워주는 순간 서해는 중국 배가 한 척도 못 다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에 LRHW 극초음속까지 수송기로 실어다 갖다 놓는 순간 중국의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 사일로는 다 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한 판을 깔아놓는 게 주한 미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또 해역을 지키죠. 동중국해 북부권역, 그러니까 2호도 정도서부터 그래서 서해, 남해, 동해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역, 그 바다와 그 바다 위에 있는 땅은 당연히 땅의 그 영공은 당연한 거고 그 바다 지키는 해역 위의 공간도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저기 대만에서 전쟁이 나서 혹은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무기와 물자만 보내주고 힘은 딱 여기에 모으고 있는 거죠. 너 건드리기만 하면 취업할 거야 임마 하고서 딱 챙겨놓고 있는 거라고요. 총 두 개지. 하나는 평양, 하나는 베이징. 예, 쌍권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헛된 질문들, 대만의 전쟁 나면 우리 한국군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시면 쟤들한테 목조르기 당하고 팔꺾기 당해서 깨구락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저기 일본 육상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랑 같이 가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대방의 그 아주 사악한 가짜 질문에 속아서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망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망해요. 왜냐? 그 질문 자체가 가짜니까. 그거 가짜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대만 문제도 그거 가짜 질문이에요. 그거 엉터리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함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동부에선 제일 노련이 둘이죠. 하나는 일본 열도를 타고 올라가는 가지, 하나는 한반도를 타고 올라가는 가지. 그래서 Y자가 돼서 쭉 흘렀단 말이에요. 제일 노련이 이렇게. 이렇게 큰 메가 시어터가 있으면 뒤에 당연히 후방 기지가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호주를 후방 기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거는 80년 전 태평양 전쟁 그 전략이랑 똑같아요. 태평양 전쟁 때요. 반격해서 말아 올라가는 그
저기 그 발판이 호주였어요. 호주에서부터 말아 올라가서 파푸아뉴기니아 말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 말아 올라가고 그렇게 말아 올라왔어요. 그때 호주를 전략적 배후 기지로 삼아서 말아 올라왔다고요. 지금 중국을 제압할 때도 제일도련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지를 지금 호주로 삼고 호주를 엄청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북부의 다윈에는 해병 기지를 강화하고 있고요. 호주 북부의 틴달 공군기지에는 전략 핵폭격기 6대를 상시 배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가. 전략 핵폭격기 6대입니다. 괌에도 상시 배치 안 합니다. 여기에 상시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괌은 그 전술 미사일에 타겟이 된다. 괌 킬러에. 그래서 여기다가 하겠다. 괌 킬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DF 뭐 16인가 뭐 20몇인가 그걸. 호주는 좀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서남부에는 스털링 원자력 잠수함 기지. 그 다음에 동남부에는 이 반디아나 여기는 병참 물류기지, 거대 병참 물류기지. 이렇게 해서 호주에 4개의 기지를 이렇게 북부, 서남부, 동남부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딱 해가지고 호주를 완전히 이 전략적인 그런 그 후방 기지, 핵심 후방 기지로 지금 미국이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